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요즘 부쩍 많으시죠?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몸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이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만 자는 곳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침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 기분, 심지어 인생의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안방에 지금 당장 치워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갉아먹고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치우셔도 잠자리가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 안방에 혹시 있는지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마 한두 가지는 해당되실 거예요. 어쩌면 3가지 다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매일 밤 여러분의 잠을 망치고 있었다면 알고 싶지 않으세요? 먼저 침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죠? 그러면 하루의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인생 전체로 보면 20-30년을 침대 위에서 보내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되는 것도 잠을 자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침실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닙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만들고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생명 공장이에요. 하루하루의 나를 새로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공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산품의 불량이 생기겠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온종일 무기력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이게 다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분들의 침실 환경을 꼭 여쭤봅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침실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모르시는 사이에 매일 밤 자기 건강과 기운을 갉아먹는 것들을 옆에 두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 중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자꾸만 우울한 생각이 든다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딱히 이상이 없다고 하고 우울증 약을 먹어봐도 별 효과가 없으셨대요.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침실 환경을 여쭤봤어요. 안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침대 주변에 뭐가 있는지요. 최 선생님이 안방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아 하고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전부 있었거든요. 그것도 3가지 다요. 저는 최 선생님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들만 당장 치워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석 달 후 이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이플라워 말린 꽃이에요.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드라이플라워 많이 쓰시죠? 생화는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말린 꽃을 사다가 예쁘게 꽂아두시는 분들 많으세요. 선물 받은 꽃다발이 아까워서 말려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침실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꽃이 뭘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이에요. 싱싱하게 피어있는 꽃은 생기와 활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생명을 다하고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생명력의 상징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을 잠자는 공간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매일 밤 죽은 것 옆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댁에 가보면 안방 한 구석에 먼지 쌓인 말린 꽃다발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추억은 가슴에 묻으시고 그 꽃은 지금 당장 내보내세요. 사진을 찍어두시면 추억은 남잖아요. 굳이 죽은 꽃을 곁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 플라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식물, 마른 나뭇가지, 박제된 동물 장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침실에는 살아 숨쉬는 생기만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화초를 두시는 건 좋아요. 공기도 맑게 해주고 생기도 불어넣어 주니까요. 하지만 죽은 것은 안 돼요. 침실에서는 내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무의식을 공격하는 물건입니다. 바로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화장대가 침대 맞은편에 있는 분들 많으시죠? 안방에 화장대가 있으면 당연히 거울도 있을 거고 그 거울이 침대를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붙박이장 문이 거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잠을 잔다는 건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식이 꺼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완전히 방어막이 내려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문득 눈을 뜨는 일이 있잖아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깼다거나 뭔가에 놀라서 눈을 떴다거나 그때 거울 속에 비친 희미한 형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순간적으로 누군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인식하기까지 찰나의 시간이 걸려요. 그 찰나에 뇌는 깜짝 놀라고 몸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밤 그런 환경에서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하지 못해도 뇌는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심하면 수면 장애로 발전할 수 있어요. 밤에 자꾸 깬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밤마다 악몽을 꾸신다고 찾아오셨어요. 꿈에서 누가 자꾸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누군가가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자다가 쏘스라치게 놀라서 깨신대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셨는데 몇 달째 계속되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시겠더래요. 잠들기가 두려우신 거예요. 저는 안방 환경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침대 바로 맞은편에 큰 옷장이 있는데 옷장 문이 전신 거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누우면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친다고요. 저는 일단 거울을 가려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쁜 천이나 보자기로 거울을 덮어두시라고요. 주무실 때만이라도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악몽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예전처럼 매일 꾸진 않으신대요. 그리고 잠들기가 덜 무서워지셨대요. 물론 악몽의 원인이 거울 하나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울을 가린 것만으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수면 환경이 달라지니까 잠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는 뇌를 지치게 하는 물건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거예요. 바로 머리맡에 두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밤에 주무실 때 스마트폰 어디에 두세요? 베개 옆에 두세요? 아니면 협탁 위에 충전해 두세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알람 맞춰놔야 하니까요.
그리고 자기 전에 좀 보다가 잠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흥분 상태가 됩니다. 뉴스를 보든 동영상을 보든 메시지를 확인하든 다 자극이에요. 우리 뇌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각성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이게 분비되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뇌한테 지금은 낮이야, 잘 시간이 아니야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잠을 유도하는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머리맡에 있으면 자다가 깨서 또 보게 되거든요. 한밤중에 눈이 떠졌는데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요. 시간이 몇 시인가 확인하고 알림이 왔나 확인하고 그러다가 뭔가를 보게 되고 그러면 또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6시간, 7시간 주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깊은 잠을 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제가 불면증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내드리는 숙제가 뭔지 아세요? 잘 때 스마트폰을 거실로 추방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세요. 알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러면 탁상시계를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요즘 예쁜 탁상시계 많잖아요. 몇천 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그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수면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급한 연락이 올까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급한 일이면 계속 전화가 올 거예요. 거실에 두셔도 소리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한밤중에 꼭 받아야 하는 급한 연락이 얼마나 자주 오세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 한두 번을 위해서 365일을 잠을 망치실 건가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불면증이 심하셨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셔야 겨우 잠이 드시고 자다가도 자꾸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일한 것처럼 피곤하시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 습관을 여쭤봤어요. 자기 전에 뭘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신대요. 누워서 1시간 정도 이것저것 보시다가 잠이 오면 주무신다고요. 그리고 자다가 깨면 또 스마트폰을 보신대요. 시간을 확인하시고 알림이 있나 확인하시고 그러다 뭔가 또 보시게 되고. 저는 정 선생님께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완전히 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전에도 안 보시고 밤중에도 못 보시게요. 알람은 탁상시계로 대체하시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대요. 손이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잠이 더 안 오는 것 같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억지로 참으셨대요. 2주째 되니까 조금 적응이 되셨대요. 한 달쯤 되니까 확실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셨대요. 예전에는 한두 시간 걸리던 게 30분 안에 잠이 드신대요. 석 달 후에는 불면증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도 오랜만에 느껴보신다고요. 스마트폰 하나 치웠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안방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3가지였어요. 첫째, 죽은 기운을 품은 물건. 드라이 플라워나 말린 식물, 박제 장식 같은 것들이요. 침실에는 살아있는 생기만 있어야 해요. 둘째,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 무의식적으로 뇌를 긴장시켜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셋째, 머리맡에 스마트폰. 뇌를 흥분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 선생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석 달 후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우울한 기분이 많이 사라지고 의욕도 생기고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침실 환경을 바꾼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다른 상담도 병행하고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셨거든요. 하지만 출발점은 침실이었어요. 침실을 바꾸니까 잠이 달라지고 잠이 달라지니까
컨디션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드라이플라워나 말린 식물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갖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수면질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추억이 담긴 거라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세요. 꽃 자체는 내보내주시고요. 대신 살아있는 화초를 들이세요. 침실에 좋은 화초가 몇 가지 있어요. 공기를 정화해주고 밤에도 산소를 내뿜는 식물들이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키우기도 쉬운 것들이 많아요. 두 번째,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가리거나 위치를 옮기세요. 화장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안 되면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세요. 예쁜 천이나 숄로 덮어두시면 돼요. 주무실 때만이라도 덮어두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붙박이장 문이 거울인 경우에는 가릴 수 있는 걸 달아보세요. 아니면 아예 거울 시트지를 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 스마트폰은 침실 밖으로 추방하세요. 잠자리에 누울 때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오세요. 알람은 탁상시계로 대체하시고요. 요즘은 예쁘고 저렴한 탁상시계가 많아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장만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뭘 하시냐고요?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이요. 전자책 말고 진짜 종이로 된 책. 종이책은 화면빛이 없으니까 뇌를 자극하지 않아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호흡에 집중하셔도 좋아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몇 분만 하셔도 마음이 가라앉고 잠이 잘 와요. 침실 환경을 바꾸는 건 작은 일처럼 보여요. 꽃다발 하나 치우고 거울 덮고 스마트폰 옮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잠을 바꾸고 잠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을 만들고 오늘의 잠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요. 좋은 잠을 자야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좋은 하루가 모여야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침실이에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죽은 꽃을 치우면 그 자리에 생기가 들어오고 거울을 가리면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을 치우면 그 자리에 깊은 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생명 공장답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그 공장에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내일의 여러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실에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해당되시는 게 있으셨다면 오늘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연우의 소담수다. 저는 연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